또 뭐 지금 자식들도 잘 크고 있고 직장도 번듯하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뭐가 부족해서 우울해. 감정이라는 거는 내가 잘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읽어야 돼. 네, 파도를 잘 관찰하듯이 네. 내 개인의 영역에서 감정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봤었을 때의 감정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네. 이런 질문을 또 저한테 해요. 상담하는 분들이 지금 제가 이런 상황에서 이 정도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네. 근데 이게 남들도 이 상황에서 이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건가요? 이렇게 수치화 시켜달라고 저한테 객관성을 자꾸 물어보거든요. 네네네.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은 주관적인 건데. 그래서 저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본인이 체크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감정이 10점이다. 아무렇지도 않은 감정이 0점이다. 지금 몇 점의 감정을 느끼는지 본인한테 물어보는 거고, 네. 그럼 대충 따져봐서 뭐 8점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힘들어요. 그럼 8점이 맞는 거예요. 전혀 의심하거나 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점검받을 필요도 없고. 남들이 어떤가는 내 감정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 예를 들면 진짜 큰 감정적인 스트레스를 겪어서 그게 나중에 여파가 이제 오랫동안 네, 지속되는 네. 게 트라우마거든요. 네. 트라우마의 진단도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예요. 개개인의 상대적으로. 내가 주관적으로 이 일이 스트레스가 컸다 하면은 그거는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 거고, 네. 아무리 남들이 봤었을 때 큰일이었어도 네. 자기한테는 별로 이게 스트레스가 안 여겨졌으면 그건 트라우마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 자체에 대한 컨셉이 지금 많이 교정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또 많은 분들이 상처받는 거고, 네. 왜 너는 그것도 제대로 못하냐, 그게 뭐가 힘들어, 막 이런 식으로. 라떼는 뭐 이것도 많고, 다 이게 감정의 어떤 절대평가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통제할 수 있는데 왜 너는 못하냐? 그쵸. 그거는 자기가 그러는 거고. 내가 너 정도 신입일 때는 감정을 다 통제했어. 그쵸. 고통도 참고 의욕도 없으면 만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기적인 어떤 시대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직장에서 위에 있는 분들은 네. 헝그리 정신으로 살아남은 분들이죠. 감정을 이제 통제했던 건데, 사실 통제했다라기보다는 아예 무시, 아예 억압했던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힘들어도 힘들지도 모르고, 우선 내가 먹고 사는 거가 중요한 거고, 노력이 중요한 거고, 그렇게 해서 성공해서 자수성가하신 분들일수록 네. 이제 윗분이 됐었을 때 네. 밑에 부하 직원들을 이해를 못하죠. 너는 왜 그거 가지고 힘들어하냐, 정신이 이제 썩어 빠졌다, 살만하구나, 배가 안 고프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건데,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의 나중을 또 알아요. 진짜 중년이 되고 노년이 돼서 내가 이럴 줄 몰랐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 변화도 나타나면서 네. 감정이 많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어. 또 나이가 들면서 에너지가 떨어져서 조절이 안 되는 경험을 하기도 하고 무기력해지는 경험을 하기도 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이런 삶의 기준이 전혀 통하지 않는 그 경험을 하면서 진짜 큰 혼란에 빠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감정이랑 같이 가는 거네요. 보통은 이제 스트레스를 푼다, 뭐 이렇게 날려버린다, 뭐 이런 식으로 감정을, 어떻게 나한테 오는 감정을 밀어내거나 통제하려고 이제 막 하잖아요. 네. 그게 아니에요. 감정은 나한테 오고, 해소라고 해요, 전문 용어로는. 굳이 비유를 하면은 파도를 타고 넘어가듯이 네. 나를 통과해서 지나가도록. 오히려 나를 통과하지 않고 내가 그거를 맞싸우려고 하면은 자꾸 저항이 생겨서 힘들어지고요. 네. 그냥 나를 통과해서 지나가게 하면, 흐름을 타면은 수월한 거고, 네. 그게 진짜 감정 해소예요. 근데 감정 해소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아까 말씀드린 제일 중요한 개념을 먼저 아셔야 돼요. 감정은 100% 주관적이다. 개개인에게 100% 주관적이다. 그래서 남과 비교할 필요 전혀 없고, 과연 이 상황이 남들도 힘들어할 상황이냐, 이런 생각을 할 필요 전혀 없고, 네. 그냥 나는 감정이 어떠냐, 이렇게 집중을 해야 돼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잘 못하죠. 별로 해본 적도 없고 표현을 해본 적도 없고.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상담할 때 이런 대화를 안 해본 대화를 하는 거예요. 보통 어떤 감정이 느껴지셨어요? 이렇게 대화를 하면은 네. 많은 분들이 감정 얘기를 안 하고요. 네. 그냥 그 상황 얘기를 해요, 우선. 이런 상황이에요. 뭐 팩트만 얘기합니다. 내 주변 상황. 그런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세요? 또 이렇게 자꾸 물어보면, 이번에는 또 자기 얘기를 하긴 하는데 감정이 아니라 생각 얘기를 해요. 생각과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 마음속에서의 두 가지 축이거든요. 네. 이걸 구분을 잘하는 게 진짜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구분을 못해요.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시대의 흐름도 있고 이제 개인적인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을 텐데, 그렇죠. 근데 그게 다 섞여 있지 않아요? 섞여 있죠. 왜냐면 우리가 그냥 말할 때도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생각,
우울한 생각, 우울한 감정. 뭐 그게 막 말들도 섞어서 쓰잖아요. 네, 섞어서 쓰는데 그거 구분 잘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요즘에 어떤 감정이 드세요? 답답한. 답답함은 감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감정 느끼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이건 생각이에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냐, 플랜들, 여러 가지 계획들. 네네. 이렇게 이성은 생각이에요. 머리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단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는 거는 이성. 네. 보통 인간의 고유한 영역이죠. 네네. 감정은 인간의 고유한 영역이 아니에요. 동물적인 부분이에요. 뇌에서도 생각을 담당하는 부위는 이제 전두엽이라고 해서 네. 대뇌 피질 중에서 이제 앞부분에 있기 때문에 네. 인간 고유의 영역이고 그게 인간들은 큰 건데 감정은 아주 뇌의 중심부에 있어요. 본능적인 영역. 그래서 그 순간에 느껴지는 감정이에요. 보통 동물들도 나의 어떤 천적이 내 앞에 나타났다. 네. 굉장히 큰 공포의 감정이 느껴지기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게 감정이에요. 생각할 겨를이 전혀 없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거. 지금 뭐 매출이 떨어진다. 무섭다. 두렵다. 불안하다. 이런 식의 또 감정도 있고 반대로 막 너무 짜증난다. 뭐 화난다. 열받는다. 또는 뭐 이제 우울 쪽이면 우울하다, 슬프다, 속상하다. 또는 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뭐 섭섭하다, 서운하다. 이런 게 감정이에요. 그냥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거. 그런 감정의 표현들은 남들이 어떻게 터치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런 감정이 본능적으로 느껴진다는데 네. 굳이 예를 들어서 네. 공포라는 감정이 너무 큰 분들이 있어요. 특히 뭐 이제 고소공포증 이런 것도 있고 네. 높은 곳에 올라가는데 난 하나도 안 무서운데 뭐가 무서워. 네. 어떤 분들은 또 물공포증 수영장 가서 왜 물에 못 들어가, 바다 왜 못 들어가 하나도 안 무서운데 넌 왜 무서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나는 안 무섭지만 이분은 무서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무섭다라는 거는 머리로 아무리 이거는 안 무섭고 내가 빠져 죽을 리도 없고 뭐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리 들어가봤자 여기까지밖에 안 오고 이런 머리로 아무리 생각해봤자 상관이 없어요. 그냥 공포의 감정이 확 올라오는 거라서 네. 그냥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우울한 것도 마찬가지. 또 뭐 지금 자식들도 잘 크고 있고 직장도 번듯하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뭐가 부족해서 우울해. 이게 아닌 거예요. 말이 안 돼요. 그냥 내가 우울하면 우울한 거예요. 우울하기는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그러니까요. 이게 완전 개소리라는 거. 배불러도 우울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잘못된 게 보통 저도 이제 유튜브 채널 운영하면서 우울, 불안 이런 감정을 다루다 보면 많은 댓글이 이래요. 연예인 누가 자존감이 괜찮다 이런 콘텐츠를 올리면은 나도 저 연예인처럼 돈이 많고 그러면은 자존감 올라갈 것 같다. 우울할 일이 없을 것 같다. 근데 실제로 연예인들이 많이 우울하기도 하고 자존감 낮기도 하고 극단적인 선택하기도 하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너는 남편도 일찍 퇴근하고 남편이 돈도 많아서 돌보는 사람도 이모님도 있고 또 양가 부모님 다 지지적이셔서 주말에 부모님한테 보내기도 하고 시댁 스트레스도 전혀 없고 뭐 시누이도 잘해주고 아이가 공부까지 잘하고 막 이런 식으로 주변 환경이 너무 좋은데 너는 왜 우울해?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 분들이 진짜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진짜 나는 우울한데 남들한테 공유를 못해요. 왜냐하면 얘기했다가 배부른 소리 한다라는 얘기 듣고 네네. 너는 나보다 더 조건이 좋으면서 그렇게 우울해한다는 얘기 자꾸 들어서 더 상처가 되기 때문에 네. 남들한테 표현도 못하고 표현만 못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자꾸 의구심이 생겨요. 내 감정에 대해서 나 우울하지 않은가? 막 헷갈려요. 이런 분들이 진짜 많아요. 이제 상담하러 오는 분들도 내가 진짜 갈만한가? 그래도 너무 힘드니까 이제 오는 건데 와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도 선생님 근데 제가 진짜 우울한 게 맞을까요? 다들 그냥 이 정도는 느끼는데 잘 견디면서 사는 거 아닐까요? 이런 식으로 저한테 자꾸 확인을 해요. 그거 자체가 이미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뒤로 잠깐 내려가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다른 분들도 많이 시청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됩니다.